12과 인간과 자연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계속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되는 가뭄에 목욕은 고사하고 세수도 하기 어려워요. 2.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시와 가까운 곳에도 산이 많거니와 산에 가면 좋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으니 좋잖아요. 3.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꼭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안 됐네요. 이 지역은 산이 많아서 보나마나 지평선을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다가 있으니까 수평선에서의 일출은 볼 수 있어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계속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되는 가뭄에 목욕은 고사하고 세수도 하기 어려워요. 2.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시와 가까운 곳에도 산이 많거니와 산에 가면 좋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으니 좋잖아요. 3.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꼭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안 됐네요. 이 지역은 산이 많아서 보나마나 지평선을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다가 있으니까 수평선에서의 일출은 볼 수 있어요. 2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은 높은 산도 많거니와 국토의 삼면이 바다여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한국의 바다는 일본과 맞닿아 있는 동해, 중국과 맞닿아 있는 서해, 남쪽에 있는 남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갯벌은 고사하고 섬도 많이 없지만 서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많고 갯벌 체험 여행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요. 그럼 남해는 어때요? 드러나마나 남쪽에 있으니까 가장 따뜻하겠죠? 네, 섬도 많고 따뜻해서 한국 최고의 휴양지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조수 간만에 차는 동해와 서해 중간 정도라서 배를 타고 경치를 즐기기도 좋아요. 2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은 높은 산도 많거니와 국토의 삼면이 바다여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한국의 바다는 일본과 맞닿아 있는 동해, 중국과 맞닿아 있는 서해, 남쪽에 있는 남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갯벌은 고사하고 섬도 많이 없지만 서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많고 갯벌 체험 여행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요. 그럼 남해는 어때요? 드러나마나 남쪽에 있으니까 가장 따뜻하겠죠? 네, 섬도 많고 따뜻해서 한국 최고의 휴양지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조수 간만에 차는 동해와 서해 중간 정도라서 배를 타고 경치를 즐기기도 좋아요. 3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걷기 여행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리산 둘레길이 인기인데요. 그럼 왜 지리산길에 빠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리산길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길 관리소장입니다.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 하여 지리산이라 불렸습니다.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긴 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지리산은 한국의 명산으로 한국 사람들이 꼭 한번 가고 싶어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산이 험하고 높은 산봉우리가 많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걸어서라도 지리산을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리산길이 생긴 것입니다. 지리산길은 지리산 둘레를 잇는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는 지리산길을 통해 만나는 사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든 생명들의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어보기 위해서 떠나는 길입니다. 그냥 보아도 좋지만 걸으면서 보면 오감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지리산길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연을 존중하는 한국인의 자연관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걷기 여행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리산 둘레길이 인기인데요. 그럼 왜 지리산길에 빠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리산길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길 관리소장입니다.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 하여 지리산이라 불렸습니다.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긴 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지리산은 한국의 명산으로 한국 사람들이 꼭 한번 가고 싶어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산이 험하고 높은 산봉우리가 많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걸어서라도 지리산을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리산길이 생긴 것입니다. 지리산길은 지리산 둘레를 잇는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는 지리산길을 통해 만나는 사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든 생명들의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어보기 위해서 떠나는 길입니다. 그냥 보아도 좋지만 걸으면서 보면 오감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지리산길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연을 존중하는 한국인의 자연관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강연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늘 자연을 가깝게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 한국의 시간관념이 모두 자연과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천체와 관련되는데 1년을 한 해라고 하고 1개월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뜻하는 날도 해의 의미입니다. 날이 밝았다고 하고 날이 샜다는 표현도 하는데 날이 저물었다는 표현도 해가 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날과 관련이 있는 시간인 낮도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자연은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님이나 달님, 별님, 하느님은 한국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자연의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 님을 붙인 것입니다. 님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한국인들은 비나 눈이 내리는 것도 사람의 행위처럼 주체가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표현하고 이를 존중하는 표현 비가 오신다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언어에서 비가 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표현만 있는 언어도 많습니다. 물론 존대를 하는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하느님 맙소사라는 표현에서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늘의 행위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벌하지 말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한 병중에도 두려운 마음에 천연두를 마마라고 극존칭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두려움과 친근함이 동시에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산신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신도를 보면 늘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그림도 민화에서 매우 귀여운 모습으로 친근하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려운 존재만은 아닌 듯합니다. 두려워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연과는 친근해져야 한다는 조상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강연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늘 자연을 가깝게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 한국의 시간관념이 모두 자연과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천체와 관련되는데 1년을 한 해라고 하고 1개월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뜻하는 날도 해의 의미입니다. 날이 밝았다고 하고 날이 샜다는 표현도 하는데 날이 저물었다는 표현도 해가 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날과 관련이 있는 시간인 낮도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자연은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님이나 달님, 별님, 하느님은 한국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자연의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 님을 붙인 것입니다. 님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한국인들은 비나 눈이 내리는 것도 사람의 행위처럼 주체가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표현하고 이를 존중하는 표현 비가 오신다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언어에서 비가 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표현만 있는 언어도 많습니다. 물론 존대를 하는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하느님 맙소사라는 표현에서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늘의 행위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벌하지 말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한 병중에도 두려운 마음에 천연두를 마마라고 극존칭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두려움과 친근함이 동시에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산신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신도를 보면 늘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그림도 민화에서 매우 귀여운 모습으로 친근하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려운 존재만은 아닌 듯합니다. 두려워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연과는 친근해져야 한다는 조상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